자, 우리 5단원이고 집합입니다. 우리가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집합은 뭐냐? 명확하게, 분명하게, 누가 보더라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원소가 있을 거고, 자, 구분 가능한 대상이 있을 거고, 그 대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원소라고 부를 겁니다. 원소, 오케이? 원소, 대상을 원소라고 부를 겁니다. 원소, 대상, 명확하게 구분 가능한 대상들의 모임입니다. 끝. 됐어요? 다 됐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거를 원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상 자체를, 자, 표현이 크게 세 가지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자, 일단은 원소 나열을 봅니다. 원소를 나열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한다? 자, 여기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자, 조건을 제시할 거예요. 조건 제시. 그 다음 제일 끝에 한 가지가 더 있네. 벤 다이어그램까지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 오케이? 자, 이 무슨 말이냐?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자, 10보다 작은 소수. 뭔지 알죠? 2, 3, 5, 7. 오케이? 소수. 자, 10보다 작은 소수라고 하고, 근데 소수라고 하는데 얘를 내가 뭐야? 얘 명확하게 구분되는 대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x는 10보다 작은 소수라고 하고, 자, 뭐를? 이 x에 대한 뭐라고? 조건을 얘기를 한 거니까, 자, 얘를 조건 제시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앞에다가 뭐를 붙여주느냐? 작대기 하나를 붙습니다. 얘를 그냥 바라고 부릅니다. 바라고 보고, 자, 그리고 옆 앞에 뭘 붙인다? x를 딱 붙이는 거야. 자, 그리고 이렇게 중괄호를 치고 중괄호를 치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잘했어요? 얘를 뭐라고? 조건을 제시해서 표현하는 방법이야. 집합 표현을 했습니다. 조건 제시법이라고 합니다. 자, 얘를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고, 이 조건 제시법은, 자, 위에서 봤었을 때 얘랑 또 똑같은 게 있어요. 뭐라고? 직접 원소를 낱낱이 다 적어줍니다. 3, 5, 7이야.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배치가 되었죠. 얘를 뭐라고 부른다? 원소 나열법이라고 부릅니다. 잘했나요? 자, 그런데 쌤, 여기 들어있는 얘를 A라고 두고, 그러면 얘도 A가 되는 거지. 같은 집합이잖아. 오케이? 보통은 여기 이 집합을 나타낼 때는 뭐로 나타낸다? 대문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잘했나요? 대문자로 나타낼 겁니다. 이렇게 대문자로 나타낼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렇게 좀 봅시다. 또 다른 집합을 내가 세팅하고 싶어. 3과 4와 9가 이렇게 있어요. 자,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니까 얘가 집합 B야. 다른 집합 A와 집합 B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봐.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A와 B가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관계에 조금 치중을 하려면은 이 표현 방법보다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할 거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데 그냥 줄여서 벤이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야. 오케이? 벤인데, 자, 벤으로 나타내게 되면, 자, 집합 A를 하나의 원형 형태, 이렇게 원형 형태로 주머니로 하나 마련해냅니다. 그 다음에 B라는 녀석도, 자, 이렇게 원형 형태로 나타내면은, 자, 시각적으로 확 드러납니다. 겹쳐지는 원소가 3 하나밖에 없네. 맞죠? 그 다음에 A에만 소속되어 있는 원소가
2도 있고 5도 있고 7도 있네. 오케이? and B에만 들어있는 원소를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4, 5, 9가 되네. 다른니? 이까지 이해되시죠? 됐어요? 자, 갑니다.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자, 들어보세요. 이제 여기 이 3만 들어있다. 근데 A와 B가 서로 동시에 들어있는 원소. 오케이? 동시에 들어있는 원소를 뭐라고 부르냐? 교집합의 원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얘입니다. 자,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에 동시에 들어있었을 때는 이렇게 기호를 적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것도 하나의 집합입니다. 새로운 집합입니다. 새로운 집합. 자, 의미가 뭐냐? 겹치는 원소들의 집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쉽게 얘기해서 그냥 뭐다? 공통적으로 겹치는 원소. 겹치는 원소들의 모임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3이라고 적고요. 원소 나열법으로 어떻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중간으로 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됐나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내가 A 쪽에만 들어있는 원소를 원하는 거야. 그럼 뭐냐?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A 쪽에만. A 쪽에만이라는 의미는 이거야. A에는 들어가는데 B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A에는 들어가는데 B에는 들어가지 않는 원소를 뜻하는 겁니다. 얘가 뭐예요? 2, 5, 7이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가 됐어요? 됐어요? 자, 또 한번 볼게. B에는 들어가는데 A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B에는 들어가는데 A에는 들어가지 않는 원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4, 9. 납득하시죠? 오케이?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요. A 교 B라고 했습니다. A 차 B라고 했습니다. B 차 A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잘했나요? 이렇게 됩니다. 잘했어? 자, 조금만 더 이제 쭉 가가지고 이런 표현들도 있을 거다 라는 거지.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 전체적인 원소들을 다 표현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준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A 합 B라고 얘기해 주죠. 합해준다. 얘를 읽을 때 합이라고 읽습니다. A 합 B. 됐죠? A 합 B가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된다? 전체적으로 뭐라고 적어주면 되겠어? 2, 5, 7, 3, 4, 9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잘했죠? 잘했나요? 이해가 됐어? 됐죠? 그리고 우리가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Universal Set이라고 해서 전체 집합 U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전체 집합. 우리 반 학생들 중에 라고 하면 이게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밖에 누가 있느냐면 이게 1이 딱 있어요. 그리고 10도 딱 있어요. 자, 그럼 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자, 전체 집합에서는 전체 집합의 원소는 누가 있을까요? 다 들어있지. 오케이? 1, 2, 3, 4, 5, 6은 없네. 7, 8도 없네. 9, 10 있겠네. 그래서 1, 2, 3, 4, 5, 6도 없고 7은 있고 8도 없네. 9하고 10이 있으니까 원소들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표현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 이렇게 해줍니다. 내가 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넘버가 필요하니까 기호로 이렇게 합니다. U 앞에 n을 적잖아요. 집합 안에 있는 넘버가 몇 개가 되느냐 그걸 묻습니다. 그래서 얘가 몇 개 있어? 8개가 있어. 됐죠? 얘는 뭐가 되겠어요? NA 합 B가 얼마가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다 됐죠? 자, 지금 하나하나씩 관계들을 보면서 다 짚어내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 이런 게 있어요. 뭐가 되느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면 표현하려고 보니까 내가 이 밖에를 표현하고 싶어. 또는 A 밖에를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A 밖에를 A 빼고 다를 표현하고 싶어. 컴플리먼트라고 해서 제외한다라는 건데 여기 딱 제외하는 거야. A를 제외하고 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됐어? A 빼고 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글로는 A 여라고 있습니다. A 여 집합 이렇게 읽어요. 오케이? 됐어? A 교 B, A 교집합 B 다 동일합니다. 앞 집합을 빼고 딱 교만 쓰든지 여집합 빼고 딱 여만 쓰든지.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집합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뭐가 되더라? 빼고 나니까 4. 됐죠? 4 됐네요. 이가 됐나요? 됐죠? 잘했어요. 자,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 한 개는 없고 하나만 더. A 합 B의 여집합이야. 누구 있죠? 누구 있어요? A 합 B의 여집합 누구 있어요? 10. 그렇죠. 1하고 10. 좋아요. 1하고 10이 됩니다. 됐죠? 됐죠?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내가 있잖아. 어제 이제 김해를 갔어. 김해를. 내가 원래 월화수목금 계속 8시부터 10시, 8시부터 10시 하다가 주말에는 9시부터 10시, 10시부터 10시 하다가 수요일만 좀 일찍 맞죠. 좀 일찍 맞죠. 한 4시, 한 6시, 4시에서 6시 사이에 맞죠. 근데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일주일 내도록 있으니까 애들 볼 시간이 한 번 없잖아. 그래서 어제 이제 김해 와이프랑 이제 그 애들이 처가에 있으니까 처가에 간다고 김해를 갔다 왔어. 김해 오랜만에 한 10년 만에 기차 타본 것 같아. 차를 몰고 갈 수는 없잖아. 차 운전할 세력은 없어가지고 김해 갔는데 이제 가는 것까지는 좋아. 와야 되잖아. 오늘 아침에 새벽 5시에 지하철 타고 거기서 나도 초행길이니까 와 6시 차를 타야 되는데 6시 차 못 타잖아. 그럼 8시 수업을 못 오는 거야. 애들한테는 좋겠지만 나한테는 치명적이겠지. 내 이미지나 이런데. 그래서 다시 딱 해가지고 가는데 걸어가 이제 지하철까지 가야 되잖아. 4분 남은 거야. 4분 지하철역 지하철 이제 오는 데까지 4분 남아 있는 거야. 전력 질주. 와 순위까지 찬 전력 질주해가지고 딱 가는데 그런 거야. 알지? 지하철이 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문이 딱 열려 있어. 이제 닫히기 얼마 전이야. 후 해서 이렇게 타는 거 있잖아. 타고 땀 삐질삐질은 땀 계속 나. 계속해서 국포역에서 6시 기차 타고 동대구역에 내려서 자전거 타고 쭉 내려와서 이제 수업하고 있는 거지. 체력이 이제 나도 거의 다 달라. 이제 10시까지 어떻게 수업할지. 자, 얘들아 이제 좀 저까지만 하고 뭐 매일 알잖아. 저까지만 하고 저까지만 딱 하고 끝내줄게. 알겠지? 자, 가보자. 이까지 얘기해 줬어요. 자, 한 가지만 더 봅시다. A 여가 뭔지 알겠죠? 자, A 여가 뭔지 알 거고. 자, 이런 것 좀 봅시다. A라는 녀석이랑 교집합을 하는 거야. B랑을 교집합을 하는데 그냥 얘가 여집합을 치우는 거야. 누가 되겠어요? A 교 B 여. 누구 있어요? A 교 B 여. 누가 되겠죠? 1. 교집합은 겹쳐지는 부분이잖아. A랑 2였지? 누구 되죠? 생각을 하세요. B 빼고 다잖아. 그리고 A라는 거랑 겹쳐져야 되겠지. 어느 부분이야? 2, 5, 7. 257 납득하세요? 257 납득하세요?
이게 수업을 듣잖아. 그러면 이해를 하면서 들어야 돼. 다시 봐. 여기 A가 있지. B 밖에 있지. B 밖이랑 A랑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이해돼요? A랑 A 안쪽에 있는 녀석과 B 바깥에 있는 녀석과 겹쳐지는 부분이에요. 같네? 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다시 자 B 교 A 여야 A 박 B 안쪽 겹쳐지는 부분 누가 되죠? 4구 됐죠? 얘를 이제 뭐 해야 돼? 자동화 시켜야 됩니다. 자동화 시켜야 됩니다. 자동화 시켜야 되는 거고 얘가 누구랑 같다? 그렇죠. 얘랑 같다. 자 운영 중에 막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막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오케이 이런 부분들 정리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차네. 차는 교여랑 똑같네. 차는 교여랑 똑같네. 차는 교여랑 똑같네. 오케이? 차는 교여랑 똑같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차는 교여랑 똑같네 라는 생각이 다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집합과 합집합과 차집합과 여집합이야. 토탈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산을 하는 기본적인 도구들이 뭐?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그리고 여집합까지 얘네들을 조합해서 다양한 결과를 만들어낼 텐데 이게 다예요. 오케이? 됐어요? 집합의 연산은 이게 답니다. 자, 가봅시다. 이제 우리 했었던 거를 조금 정리를 좀 하면 정리를 하기 전에 자 이런 것들 좀 볼게요. 우리가 어떠한 A가 A의 집합에 얘는 보통 소문자로 나타낼 때는 원소를 뜻합니다. 오케이? 원소를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얘를 집합이라고 뜻합니다. A가 집합 A에 속한다 또는 포함이 된다 라는 거를 한글로 적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습니다. A라는 원소가 집합 A라는 원소의 집합의 원소가 된다. 엘리멘트 원소가 된다. E에서 여기 뺀 거예요. 오케이? 다 됐어요? 자, 그래서 A가 A에 속한다라는 뜻이고 원소이다라는 게 하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느냐? A 차 B에는 자 뭐가 돼요? O라는 원소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O라는 원소가 들어갑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반면에 자 A 차 B라는 원소에는 10이라는 원소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저까지 표현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들으세요. 이게 초장에 많이 묻는 문제입니다. 얘가 원소가 되고 원소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 뭐가 오느냐? 당연히 집합이 옵니다. 집합이 옵니다. 오케이? 됐어? 집합이 오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원소와 집합이 와야 되는데 자 간혹 가다가 이런 거야. 자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요. 참이요. 참이겠어요? 내 뉘앙스를 들어보니까 참이 아니겠지. 왜 아닐까? 왜 아니죠? 괄호가 좀 이상하지. 저 괄호는 뭐예요? 중괄호로 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집합이죠. 그러면 왼쪽은 집합이고 오른쪽도 집합이지. 기호 사용에 오류가 났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 기호 사용을 제대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 여부를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물어요. 언제는? 지금부터는. 초반에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가 아니라 기호 사용의 오류입니다. 기호 사용에 있어서 오류가 범해졌기 때문에 비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얘는 거짓입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적어야 되겠어? 괄호를 빼야 되겠지. 왜냐하면 얘는 지금 집합 기호고 집합 기호가 되는 상황이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틀렸어. 오케이? 됐지? 됐어? 자, 알겠죠? 이해돼요? 자, 이번에 봅시다. 잘 들어보세요. 자, X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X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X라는 집합이 잘 보세요. 1도 있고 2도 있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세요. 물어봅시다. 첫 번째 자 얼마니? 의미하는 바가 뭐죠 저거? 의미하는 바가 뭔데 저거? 넘버지. 몇 개 있느냐? 원소의 개수에 대한 내용이지. 뭐죠 저거? 3개니까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 3. 오케이. 됐나요? 첫 번째 하나. 그럼 두 번째. 참거짓 1번. 참. 2번 참거짓. 오, 안 속네. 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니들을 와 참이죠. 오케이? 잘했어요? 왜? 좋아. 이 모양으로 생긴 거니까 원소로 인지한다. 죽인다. 됐지? 됐죠? 이거 하나의 원소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거 됐어? 됐죠? 오케이. 좋아요. 자, 조금 더 한 스텝 더 높여 봅시다. 우리가 잘 봐. 여기서 나보다 잘생긴 사람 이라고 얘기하면 없잖아. 아 미안 좀 아닌 것 같아. 나를 봐. 나를 보라고. 나를 봐. 얘들아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 없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 어떤 집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합 안에 원소가 없는 집합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나보다 잘생긴 사람 없잖아. 원소가 없는 집합 명확하게 구분 가능하지? 좀 그렇나? 안 되네 얘네들 지금. 자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우리 반 학생들 중에서 키가 3m 넘는 사람 없죠. 명확하게 없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필요하냐? 어떠한 내가 문장을 얘기했을 때 그 문장을 만족하는 원소가 없는 집합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걔를 뭐라고 부르냐? 빈 공이라고 해서 공이라고 하고 공집합이라고 부르는데 공집합의 기호를 통일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괄호 전혀 없고요. 이게 공집합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공집합의 자 얘랑을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네, 살짝 올려봤어요. 얘 얼마지? 0. 좋아요. 얘는 뭐죠? 1. 잘하네. 1입니다. 됐죠. 1입니다. 1이에요. 다르니? 1인 거 알겠어요? 왜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면 공집합도 뭐로 볼 수 있는데 하나의 대상으로 볼 수 있잖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집합인데 어떤 집합이야?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야. 이해되세요? 이게 초장에 열나 헷갈립니다. 나도 헷갈렸어. 처음에 배울 때. 그러니까 진짜 변태스럽잖아, 맞지? 수학자 문제 내는 사람들 막 이런 거 막 집어넣어. 막
집어넣으면 공집합이니까 없지 생각이 없는 거지. 오케이? 됐지? 그러니까 없어요. 그냥 없다라고만 단순히 어렴풋하게 기억해 놓으면 이런 문제 나오잖아. 그럼 1인지 잘 몰라. 오케이? 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고. 자, 하나만 더. 얼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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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죠. 맞죠? 2인 거 알겠어요? 왜? 원소가 누군데? 공집합. 또 원소가 또 누군데? 공집합을 다시 집합으로 표현된 원소야. 오케이? 됐어? 그래서 얘가 뭐야?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잘했어요? 이해되죠? 자, 저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항상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한국인이냐 한국인이 아니냐, 아니면 지구인이냐 아니냐, 남자냐 여자냐, 내가 소속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냐, 그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어떤 집합과 집합이 서로서로 소속되어 있는 관계냐 아니냐를 묻는 건데, 자, A가 B 안에 싹 들어간다. 그 말은 A가 B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자, 이렇다는 뜻입니다. 모든 A의 모든 원소가,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얘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C라는 contain이라는 요 단어를 이렇게 C로 표현한 거예요. 그냥 말발굽 자석인가? 아무튼 그렇게. 됐지? 됐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냥 볼게요. A 차 B는, 네, 보이죠? 입니다. 이거입니다. 이거. A 차 B는 하나의 집합이죠. 오케이? 집합입니다. A에 속한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일단은 룰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는 이걸 봐야 되겠죠. 얘도 뭐로 나와야 돼요? 집합으로 나와야 되죠. 얘도 뭐로 나와야 돼요? 집합과 집합 사이에 쓸 수 있는 기호가 얘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돼요 안 돼요? 참이요. 참이죠. 오케이? 참이죠. 참입니다. 자, B 차 A가 B의 여집합 안에 들어간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 B 차 A는 여기죠. 오케이? B의 여집합은 바뀌죠.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겠네. 그래서 만져지겠어요? 잘했어요? 들어가지 않을 때는, 그러면 약간 애매모호한 상황 봅시다. A가 B 안에 들어간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요. 저기 봐. 모든 원소가 들어가야지만 포함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 거짓이죠. 왜 거짓이죠? 안 들어가는 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입니다. 오케이? 얘는 거짓입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자, 어떻게 좀 보실 거냐면 A가 A 안에 들어간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먹고 있죠. 오케이? 자, 얘입니다. 이걸 좀 납득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공집합 A에 들어갑니다 라는 거는 하나의 약속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자,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 그럼 봐. 뭐 우리 여기에서 키가 3m 넘는 사람 없잖아. 맞죠? 그러면 어떤 집합을 가지고 오던지 간에 공집합은 무조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런 차원에서 공집합이 A 안에 속한다. 얘는 약속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기는 자기를 먹을 수 있다. 자기는 공집합을 먹을 수 있다. 오케이? 얘는 하나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렇게 받아들여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이까지 되셨죠? 잘했어요? 자, 그래서 점점 쭉 가고 있습니다. 점점 쭉 가고 있어요. 자, 여기 있는 x를 그대로 가지고 옵시다. 여기 있는 x를 그대로 가지고 옵시다. 그대로 가지고 가볼게요. 자, 이제부터 연산이 살짝씩 변할 건데 이렇게 좀 봅시다. 첫 번째, 자, 1, 2는 x에 들어간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1, 2는 참이 여기 x에 들어간다. 참이야 거짓이야? 룰대로 가라고.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x 안에 속하면 되는 거지. 돼요 안 돼요? 참이죠. 맞죠? 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참이야 거짓이야? 일단 기호 사용을 제대로 했는지, 얘는 1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으로 봐야 되겠죠. x는 집합으로 봐야 되겠죠. 집합이고 1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인데 얘가 이렇게 하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됐어요? 됐죠? 집합으로 볼 수 있고, 왜? 집합으로 봐야지 될 거 아니에요. 이 기호를 사용할 거는. 자, 그래서 먼저 이 기호가 사용됐으면 얘랑 얘가 집합인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집합인 거 확인이 되시고 안쪽에 있는 원소가 이 안에 수속되면 된다는 얘기라고. 그 다음 두 번째,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그렇게 보여요? 잘하고 있네. 됐죠?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뭐 갑자기 뜬금없잖아. 오케이? 됐어? 자, 이런 방식으로 마지막으로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쭉 따라오시고 저런 형태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잘했어? 여기까지 다 됐죠? 그 다음 봅시다. 이제 뭐를 조금 해볼 거냐면, 자, 부분 집합에 대해서 내가 한번 쫙 정리해 줄게. 자, 부분 집합이란 뜻은 뭐냐? 얘가 부분 집합이란 뜻입니다. 속할 때 얘가 되는데, 자, 부분 집합의 뜻은 얘입니다. A를 뭐라고 부르냐? A를 B의 부분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B의 뭐다? 부분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A를 B의 부분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이죠? A를 B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부터 봅시다. 첫 번째 보면 1번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거. 자, A는 A를 먹고 있고요. A는 A를 먹고 있고요. 당연히 공집합도 A에 먹힙니다.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성질. 그 다음 두 번째 성질입니다. 자, 두 번째 성질은 또 뭐냐? 자, 이런 거야. A가 B에 먹히는데 B가 C에 먹히면은 A가 B에 먹히는데 이 B가 다시 C에 먹히면은 어떤 상황이야? A가 C에 먹히는 상황이죠.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A가 C에 먹힌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이거 이 면이라고 연결 씌었습니다. 오케이?
그랬나요? 이해가 됐지? 자, 그 다음에 얘도 하나의 약속입니다. 아, 이거 보면은 나도 이게 좀 와닿지는 않아. 뭐가 와닿지 않느냐면 A가 B에 속하면서 B가 또다시 A에 속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가 B에 속한다는 얘기는 A가 같아도 되지만 서로 더 작아도 되잖아. 얘가 1, 2면 얘가 1 또는 2만 가져도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 상황에서 B가 A에 속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서로 같다는 얘기겠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두 개 다 만족하는 게 결국에는 뭐다? A랑 B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랑 B랑 같다는 얘기와 그 다음에 이게 된다는 얘기는 서로 같은 뜻 다른 표현입니다. 오케이? 서로 같은 뜻 다른 표현이니까 그걸 이렇게 좀 표현해요. 쌍방향으로 표현합니다. 쌍방향으로 얘도 되고 얘도 될 때, 두 개 다 될 때, 자, 이거를 뜻합니다. 잘했나요? 잘했어? 잘했죠? 자, 이게 다가 되겠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연습을 좀 해야 돼.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느냐? 이번 달은 거의 끝났대? 이번 달은 거의 끝났어요. 이번 달은과 그 다음 달은 일부가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고 벌써 끝났다고 할 게 별로 없어요. 집합은 그냥 정말 빨리 끝납니다.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한 개가 딱 남았어요. 우리가 첫 번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런 따위가 아니야. 결국 뭐라? 경우의 수입니다. 생각나시겠지만 1학기 내용 경우의 수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잘 봅시다. 잘 봅시다. 하나씩 내가 해줄 테니까 잘 봅시다. 집합 X가 있어요. 얘가 딱 한 개의 원수가 딱 있고, 됐지? 집합 X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럼 이 1에 1 혼자 있으면 좀 그렇긴 하다. 자, 얘 부분집합 누구 있겠어요? 부분집합 누구 있지? 얘의 부분이 되는 부분집합 누구 있죠? 부분집합 있나? 있지. 기본빵으로 깔고 가는 게 있는데 부분집합 있지. 누구 있는데? 그렇지. 1이랑 부분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될 때 얘의 부분집합은 공집합도 있고 자기 자신 X가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봅시다. 1과 2가 있어. 얘 부분집합은 누가 있을까? 누구 있어요? 공집합 X 1 또는 2를 가지는 거. 오케이? 공집합 1만 가지는 거, 2만 가지는 거, 1하고 2만 가지는 거. 오케이? 다 됐나요? 이까지 됐어?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생들이고 그리고 될 거고 그리고 어차피 이런 류의 문제들을 여러 번 풀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원리를 설명해 줄게. 자, 뭐다? 경우의 수인데 접근할 때 뭐다? 벤으로 이용합니다. 벤을 이용합니다. 벤 이용하는 방법 잘 들어봐. 잘 들어보시면 저래서 저랬구나.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전체 집합. 자, 전체 집합이 있을 거고, 자, 여기에 X가 있을 거예요. 자, 잠깐만. 전체 집합은 어차피 1, 2에서 생각하는 거네. 이거 바뀌어야 되겠네. 자, 가볼게요. 요거를 수정할게요. 얘를 X라고 보세요. 전체 집합이 X입니다. 전체 집합 1, 2에서만 생각하는 거니까 얘의 부분집합을 그냥 A라고 둘게요. 오케이? 얘 부분집합을 그냥 A라고 둘게요. 자, A가 이렇게 있습니다. X의 부분집합을 찾는 거니까 X 안에 A가 들어가게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잘 보십시다. 자, 여기서부터야. 얘를 뭐라고 보느냐? 벤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는데? 라는 건데, 자,
1이 원소가 배치될 경우의 수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원소가 배치될 경우의 수입니다. 자, 저게 무슨 말이냐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1이 갈 수 있는 곳이 여기서 몇 군데인가요? 아, 이거 하니까 또 A가 있고, 오케이? A가 있고, A가 아닌 곳이 있어요. A가 아닌 곳이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X에서 뭐를 뺀 곳? A를 제외한 곳이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네. 오케이?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X에서 A를 뺀 곳입니다. 잘했나요? 자,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인데? 두 군데지. 됐니? 2가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 두 군데지. 이해돼요? 그럼 몇 가지 나와? 네 가지 나오지. 그래서 네 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할 생각을 안 해. 아, 개 답답해 진짜. 그렇게 계속 공부해라. 모르겠다 나는. 그렇게 계속 공부하고 나중에 이래 얘기하면 안 되겠지. 책임하지만 그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 이해가 기반이에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니들 이렇게 이만큼 맨날 하루에 맨날 나와가지고 고생하고 노동이 돼서는 안 되잖아.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왜 노동이 돼야 되는데? 왜 노동이 돼야 되는데? 그냥 답답하다는 얘기야. 진짜. 봐봐. 잘 들어보세요. 자, 1이 갈 수 있는 곳이 분명히 두 가지입니다. 1이 여기 갔다 쳐. 2가 갈 수 있는 곳이 몇 가지인데? 두 가지죠. 1이 여기 갔어. 2가 어디 갈 수 있는데? 그래, 여기도 갈 수 있고 1이 여기 있는데 2가 여기 갈 수도 있겠지. 1, 2가 있는 상황이 누가 되는데? 여기입니다. 이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오케이? 얘가 뜻하는 상황은 누군데? 1, 2가 되는 경우가 어딘데? A에 1이 들어가고 밖에 2가 있다는 얘기니까 어느 상황입니까? 그러면 얘가 되는 상황이죠. 오케이? 자, 지금 뭘 다 했나요? A가 1을 뽑고 있는 경우는 다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1이 어디에 있는 경우야? 여기 있는 경우를 해봐야 되겠지. 1이 여기 있는데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1이 여기 있는데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2 곱하기 2를 해서 네 가지가 된다는 얘기야. 저 내용을 이해하셔야지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이제 접할 수가 있다고. 됐어. 끝. 자, 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됐니? 밖에 다 있으면 얘를 부분집합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A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는 밖에 다 있을 때 공집합이 된다는 얘기고.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 한 번만 더. 자, X가 누가 되느냐면 1, 2, 3이 있어요. 자, X의 부분집합 A를 구할 건데, 자, 저기 있는 저 녀석은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A가 몇 개 될 수 있겠어요? 실제로 찾으면 공집합도 있고 1도 있고 2만 있는 것도 있고 3만 있는 것도 있고 1, 2만 있는 것도 있고 1, 3만 있는 것도 있고 2, 3만 있는 것도 있고 전체 다 있는 것도 있는데 따지고 보니까 내가 전체 X라고 뒀었을 때 X가 가질 수 있는 곳이 1, 2, 3인데 갖고 있는 원소가 A라는 걸 이렇게 품었을 때 결국에는 1 또는 2 또는 3이 이 A에 어떤 방식으로 배치되는가 그 경우의 수랑 여기 있는 이 부분집합의 개수랑 동일할 수밖에 없더라.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A가 있는 A 안에 들어가는 경우 그게 아니라
밖에 들어있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게 되면 자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 하나, 둘. 2가 갈 수 있는 거 몇 개? 하나, 둘. 3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 하나, 둘. 1이 갈 때마다 2가 가는 경우 두 가지, 3이 가는 경우 두 가지. 그 경우가 전부 다 동일하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몇 가지가 된다? 8가지가 나온다라는 얘기고, 그 부분집합의 개수랑 여기 배치되는 경우의 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자 8가지가 되는데 난 모르겠다. 일단 나는 해줬어요. 저런 방식으로 앞으로 문제들을 바라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저런 방식으로 문제들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또 책에 막 적혀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원소의 개수가 10개래.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 있겠어? 2가 몇 번 곱해지겠어? 10번 곱해지겠지. 이해돼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야. 근데 자 봅시다. 응용 한번 해볼게요. 응용.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좀 봅시다. 자, 전체 집합이 일단 나와 있어요. 전체 집합을 내가 1하고 2하고 3이라고 두게 간단하게. 자, 어떤 집합 A가 있는데 A가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몇 개 있어요? 부분집합의 A 개수? 8개 있어요. 그런데 자, 뭐가 되어 있느냐? A라는 녀석이 2를 포함하고 있지 않대. 이해돼요? 이해돼? 그러면 벤 다이그램을 싹 그렸을 때 2가 가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로 중별이 납니다. 어디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밖에 있어야 돼요. 밖에 고정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1과 3은 어떻게 돼야 돼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잖아. 그럼 몇 가지예요? 4가지가 되겠죠. 오케이? 다르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뭐가 된다? 4가지가 됩니다. 자, 4가지 상황을 다시 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맞죠? 다시 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1이 들어가는 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실제로 한번 그어봅시다. 누구 있는데? 1이 있을 거고 1, 3이 있을 거고 또 누구 있어요? 3이 있을 거고 또 공집합이 있게 1, 2 다 찾는 게 더 힘드네요. 맞죠? 1, 2 찾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런데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까 전에 했었던 거 A가 있고 전체 집합에서 A를 뺏는 상황에서 반드시 2라는 녀석은 그냥 여기 밖으로 2가 박혀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로. 맞죠? 그리고 나머지 1, 3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자, 조금만 더 가볼게. 자, 여기서 봐. 자, A가 있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2를 이번에는 포함하면 돼. 2를 포함하면 돼. 몇 가지가? 2가 포함 몇 가지? 4가지죠. 또 2가 들어가 있으니까 2의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고 전체 집합이 여기 있을 때 A가 여기 있으면 2가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나머지 누가 1, 3이 들락날락일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2가 되더라. 됐죠? 자, 한 가지 더. 자, 이렇게 좀 봅시다. A가 여기 있고 전체 집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2가 들어가고요. 3은 제외되는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가 들어가 있고 3은 밖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1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얘는 뭐가 돼요? 2가지입니다. 얘는 몇 가지라고? 4가지입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이제 조금 더 디벨롭 시켜봅시다. 자, 어떻게 조금 해줄 거냐면
마지막 예제고 이것까지 하면 오늘 수업 목표는 다 끝나는 거고 얘까지만 나는 최대한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기반입니다. 얘를 기반으로 난이도 높은 문제들 다 푸는 거니까 전체 집합이 있어요.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가 있어요. 자, 집합 A가 있어요. 집합 A가 1, 2, 3이 되는 거고 집합 B가 3, 4가 됩니다. 1, 2, 3이라고 할게. 그냥 1, 2, 3만 할게. 얘만 있다고 칩시다. 자, 집합 X가 있어가지고 집합 X가 어디에?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 기본적으로 세팅 다 끝났습니다. 기본적인 세팅 다 끝났고 자,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가장 기본적인 거 1번입니다. 자, X가 A를 뽑고 있어요. 뭐가 될까요? 네, 문집합의 개수 몇 개야 될까요? 아, 이해 뭐 같은데 뭐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본인 스스로를 납득시켜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건데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 X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맞죠? 맞죠?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A의 모든 원소가 X 안에 들어가야 되네. 누가 들어가는 거야? 조금 전에는 그냥 원소를 각각 했는데 A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누가 들어가야 돼요? 1, 2, 3이 안착해 있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1하고 2와 3은 뭐야? 선택권이 없어요. 얘는 그냥 자동으로 1, 2, 3이 이 안에 배치가 돼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돼? 답이 얼마야? 세 가지요? 세 가지가 어떻게 나와요? 이런 세 가지. 왜 이때까지 했는 공든탑이 무너진다. 공을 들였는데 세 가지 세 가지 몇 가지야? 네 가지. 네 가지죠. 왜? 2 곱하기 2니까 4, 5가 왔다 갔다 내 진짜 당황해서 4, 5 칠하면 안 되는 4, 5까지 칠하고 자빠졌네. 됐지? 4, 5가 들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4, 5가 들락날락 이렇게겠지. 네 가지입니다. 괜찮아, 뭐 다시 하면 되지. 괜찮아, 다시 하면 되죠. 이거 난이도 너무 높은데. 난이도가 너무 높은데. 이거 맞추면 진짜 와, 얘는 진짜 잘하는 건데. 너 부담이 되나? 너 부담이 되나? 너 부담이 되지. 부담이 되겠지. 이거는 난이도를 좀 니들 오류를 많이 범하는 것들 중에 하나니까.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좀 봅시다. X가 조금씩 해줄게. 내가 결국 3번, 4번, 5번, 6번의 답을 여러분들이 다 하게 되면 이거의 답이 왜 저렇게 되는지 납득시켜 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X가 2를 포함하고요. X가 3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예요? 제발 좀 알자. 알지? 얼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머릿속에 벤 다이어그램 또 그려야지. 아니면 스스로 그리든지. 8가지죠. 2는 여기 들어가고 3 빠지고. 그래서 얼마가 되는데? 그래, 2의 몇 승? 3승이라고. 됐니? 너무 어렵네. 너무 어렵지 않죠? 근데 봐, 4번이야. 4번 봐. 와, 진짜 맞죠? 개 쉽다.
너무 쉽다.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너무 쉽다 진짜. 아니 참인지 거짓인지 알고 이거를 만족하는 x의 개수를 구하라. 개 쉽다 맞지? 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얘가 의미하는 바가 내가 틀을 하나 마련해 줄게. 얘가 얘인데 그러면 이 말은 뭐야? 자 이거 보세요. x가 있어요. x라는 녀석이 뭐는 1하고 2하고 3 중에 2는 포함하고 있는데 1, 3은 절대 먹고 있지 않다는 얘기지. 우리 아까 전에 했어요. 이거를 뭐로 표현했는데 원소별로 봤을 때 2는 포함, 1, 3은 제외잖아. 맞죠? 2는 포함, 1, 3은 제외다라고 이렇게 본인 스스로 납득시키면 이게 틀릴 이유가 없죠. 몇 가지인데? 4가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얘를 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재구성하는 이 과정을 스스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렵게 느껴질 뿐이야. 이해되나요? 됐어요? 자, 다섯 번째 봅시다. 자, 다섯 번째 봅시다. A 합 X가 너무 또 같다. 또 하다 보니까 너무 또 같다. 너무 또 같다. 이렇게 막 나옵니다. 1, 2, 3, 4입니다. 잘 생각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 얘가 잘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생각. 이 기호가 뭘까? 기호는 다 배웠어. 합집합이잖아. 합해가지고 1, 2, 3, 4가 나와야 돼. 잘 생각해. 잘 생각해 보세요. x가 몇 개냐라는 거야. 오케이? x가 몇 개냐라는 거야. 맞죠? 그럼 생각을 해봐. x가 결국에는 얘가 지금 1, 2, 3을 가지고 있고 1, 2, 3 무조건 가지고 있고 맞지? 그까지 난 때까지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응용 문제가 많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때마다 외울래? 수백 가지인데 수백 가지는 뻥이고 한 20가지 정도 외울래? 그럼 집합에 내가 전설이 되어보겠다. 그럼 나머지는 영재는 함수는 원은 뭐 한 20년 걸리겠네. 수능 치려면. 자, 잘 보세요. x는 반드시 이건 있어야 됩니다. 4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 아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x다라는 거는 누구는 반드시 있어야 돼. 그렇지. 4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5는 어떻게 돼야 돼? 5는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5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합집합하는 순간 이 안에 5 들어가 있는 순간 이게 튀어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머지 1 또는 2 또는 3은 어떻게 되는데? 자유롭지. 맞죠?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럼 얼마야? 8가지. 잘했나요? 자, 한 가지만 더.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이 6번입니다. A 교집합 X가 공집합이 아니다 라는 거야. 공집합이다라고 하는 것부터 보자. 이게 더 쉬울 테니까. 공집합이다. 그렇죠. 왜 4인데?
1 빼고 2 빼고 3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1, 2, 3, 2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외되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가 되겠죠. 오케이? 자, 이제 점점 이제 높아집니다. 자, A가 있고요. X가 있는데 이번에는 딱 한 개 차이야. 맞지? 점 있냐 없냐 그 차이잖아. 공집합이 아니네. 어떻게 됩니까? 아니래. 공집합이 아니래. 겹쳐지는 게 한 개는 있어야 되겠지. 두 개 있어도 되고 세 개 있어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분류라는 걸 좀 해보면 X라는 녀석이 다 먹고 있어도 되고 한 개 없어도 되고 한 개 없어도 되고 한 개는 없어도 되고 두 명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잖아. 아이고 팔아. 몇 가지야? 다 들어있으면 네 가지죠. 왜 네 가지인가? 다 먹고 있어야 되고 1, 2, 3은 선택권이 없잖아. 나머지가 들락날락이면 되겠지. 오케이? 됐어요? 얘는 몇 가지? 8가지. 들어가 있고 얘는 밖에 있고 결국 결정된 거 아니야? 1이 가지는 거 한 가지 가 있고 2도 한 가지 3도 밖에 있으니까 한 가지잖아. 그럼 누가? 그렇지 4, 5가 들락날락일 거 아니야. 몇 가지야? 얘는 얘 네 가지인 거 알겠어요? 얘는 몇 가지인데? 얘는 몇 가지죠? 네 가지죠. 밖에 둘이 있고 안에 하나 있으니까. 그럼 걔네들은 자기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선택권이 없고 한 가지고 나머지가 들락날락 있어. 전부 다 몇 가지? 네 가지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4 곱하기 얼마? 4 곱하기 28가지. 오케이? 28가지. 그런데 뭔가 좀 찝찝하지 않나? 좀 찝찝하지 않나? 나 좀 바보처럼 풀었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왜? 와씨 전부 다 없는 경우를 빼줘도 되겠네 라는 생각까지도 미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내가 경우를 봤어. 그러면 무조건 한 개 이상은 겹쳐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아예 겹쳐지는 거 없는 걸 빼버려도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4를 빼도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자, 갑시다. 그러면 자, 빠지는 방법 그리고 좀 더 디벨롭하는 방법 두 가지로 좀 봅시다. 1, 2, 3 이 주체가 되는 분류 기준이 되겠죠. 여기 있었던 것처럼. 맞죠? 1, 2, 3이 있을 텐데 여기에 하나만 안 들어가도 성립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뭐야? 다 안 들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네. 하나만 들어가더라도 이거 성립하는 거야. 맞죠? 맞죠? 안 들어가니까. 그럼 또 굳이 또 해야 되네. 그렇죠. 나왔다 좀 전에. 다 들어가는 거 빼보면 되겠네. 맞죠? 아니 이것도 몇 가지? 잠깐만 이거 몇 가지? 몇 가지인데? 네 가지. 몇 가지? 네 가지. 전부 다 네 가지죠. 얘도 몇 가지다? 28가지다. 라는 건데 다 들어가는 경우를 빼주셔도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본신의 힘을 다했어야 나는 일단 쉬었다 갑시다.